원래 25만 원 다 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조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죠. 속도 그죠? 조절이에요. 네. 당선되고 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전국민 지원금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건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냐, 구조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회복 안 근데 돼요. 라면 2,000원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농심 주가가 또 타격을 받았어요. 농심이 무슨 죄를 졌냐, 삼양식품이 뭘 잘못했냐, 불닭볶음밥 뭐가 잘못했냐. 리얼미터에서 국정수행 기대감을 보면 58.2%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6%를 유지를 못하면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25만 원 그 문제. 예. 이게 원래 25만 원 다 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조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죠. 그죠? 속도 조절이에요. 네. 당선되고 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니 근데 1억씩 줘요. 1억씩. 아니 근데 저도 1억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안 1억, 주는 거야? 1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딱 1억이 필요해요. 전 더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견물생심이라고 네. 물욕을 좀 네. 근데 지금 전국민 지원금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건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냐, 구조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회복 안 근데 돼요. 지금 뭐 라면 2,000원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농심 주가가 또 타격을 받았어요. 지금 라면 2,000원. 그렇죠. 지금 농심이 뭐 법인카드로 드셔가지고 잘 아니 모를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가격을. 농심이 무슨 죄를 졌냐, 삼양식품이 뭘 잘못했냐, 불닭볶음밥 뭐가 잘못했냐. 지금 이렇게 주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정 식품을 이야기해 버리면 이게 주가가 또 지금 2,900을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 골드만삭스는 3,100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라면 이야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조만간에 라면- 뭐 다른 거 나올 걸요. 라면이요, 식당에 가면은요, 뭐 식당에 무슨 라면 무슨 4,000원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무슨 뭐 산욱기 라면 이런 거는 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2,000원 이거는 정말 편의점에서 라면 한 봉지 이야기일 것 조금 같은데. 있다가는 짜파게티 3,000원 한다며 그렇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지금 원전이라든지 방산이 잘 나가거든요. 원방이잖아요. 방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원 그러잖아요. 방산 또 원전, 이방원,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인지 몰라 아니지.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구조를 이 대통령은 점검을 해야지. 사실은 물가를 구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걸 뭐 라면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농심 주가, 불닭볶음밥 뭐 그렇죠. 네, 신라면 뭐 신라면 블랙.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국민 저는 25만 원보다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추경도 지금 지난번에 14조가 갔기 때문에 지금 35조를 원래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21조 남았거든요. 물론 이걸 30조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어디에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금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25만 원 안 받아도 좋아하니까 우리 류병생 거 제가 25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1억 지금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만 원 필요한 사람도 많아요. 나 필요해요. 알았어요. 그분들한테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좀 오히려 선택과 집중. 아니 나는 필요 선택과 없어요. 집중. 좀 필요 없고 네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25만 원도 취약층을 선별해서 그렇죠.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어. 그렇기를 원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이거 25만 원 달라고요. 지금 와가지고 뭐 취약층을 선별해요. 25만 원 공약했으면 25만 원 줘요. 25만 원. 네. 취약층 선별하지 마요. 예. 그냥 공약했으면 공약 지켜요. 지켜요. 이제 와가지고 무슨 취약층 선별하느니 뭐 이런 그렇게 뭐 경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해요. 네. 공약을 했으면 공약 지켜요. 이것도 허위 사실 공표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네. 아니 공약한 대로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25만 원. 네. 25만 원 알겠습니다. 지켜요. 왜? 네. 왜 지금 와가지고 경제 생각하는 척해요? 그러지 지금 마시라고요. 우리 스태프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150만 원이 되네요. 네. 네.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어떨까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공약한 대로 지키시라고요. 공약한 대로. 네, 네, 공약한 대로 알겠습니다. 지키시라고요. 네. 그때는 그렇게 공약하고 이제 와가지고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 그냥 공약한 대로 지켜요. 왜? 전반적으로 오늘 뉴펀치 진행 출연 다 화가 났네요. 아니요. 저는 그냥 공약한 대로 지키라고요. 예. 국민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예. 지켜요. 예. 법도 빨리 만들어요. 네. 그리고 하시면 되지 왜 자꾸 공약 안 지키고 그래요? 네. 지켜야 됩니다. 네, 지키세요.
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 고위급 인사들 인사도 그렇죠. 하고 있던데 빵꾸 날 줄 알았어요, 내가. 여러 야당일 때는 빵꾸 나는 거 엄청 즐겼죠. 네. 본인들 빵꾸 나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이제 빵꾸 시작일 텐데 예. 빵꾸 나 보니까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네. 네. 지금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빵꾸 계속 나 보세요.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 방송인데 조금 방구로 말고 구멍으로 해주시면. 네. 구멍. 구멍. 네, 어, 구멍. 구멍이 나 보니까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그렇죠. 야당일 때는 신나서 뭐 침소봉대도 해보고 뻥튀기도 튀겨보고 뭐 막 해보니까 신이 났었죠. 이제 구멍이 나 보니까 어때? 일주일 좀 돼봤는데 인사하는 족족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정말 인사가 아주 지난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로는 지금 이미 지명한 인사, 심지어는 임명한 인사에서도 구멍이 났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인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지금 오히려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나 또는 그동안에 상당히 또 민주당 좀 친화적이었던 언론 매체에서까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까지 생겼는데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간다는 그리고 거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또 하나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합니다. 근데 뭐 과거에 뭐 학생 운동을 했고 뭐 미문화원 농거점성에 이 정거농성에 뭐 배후에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개인 신상과 관련돼서 그 논란이 됐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 자금법인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좀 잘 알지는 못했지만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됐는지 왜냐하면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칫 이재명 대통령 지금 리얼미터에서 국정수행 기대감을 보면 58.2%니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배추도사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게 60%를 유지를 못하면요 네.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50%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간신히 그렇게 넘게 되면 이제는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이미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는 힘을 못 쓰는 정치 세력이에요. 여기에다 대고 뭐 계속 비판을 해봐야 그건 뭐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MBC나 JTBC나 뭐 경향이나 또는 한겨레나 이런 매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 비판적인 보도 방향을 갖고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 여러분들 뭐냐? 대통령 득표율이 49.4입니다. 49.4. 50% 밑으로 내려오면 득표율보다도 안 돼? 그러면 당장 불거질 이야기가 뭐겠어요? 내일도 이 주제를 어제도 다루셨겠지만 내일도 이제 많이 다룰 텐데 바로 이 부분이죠. 헌법 84조. 그러면 이거 왜 재판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이걸 버티고 갈 수가 있어요. 이른바 우리가 문개기가 가능한데 지지율이 낮으면 이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매체에서도 이제는 우호적인 매체에서도 상권 분립이라든지 대통령의 정당성이라든지 또 외교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보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상당히 예외적으로 뭐 날리면 바이든부터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지만은 뭐 정상 외교를 잘하고 왔습니다. 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조금 지지율이 흔들리면 지금 한일 외교 난항, 사도 광산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 군함도는 잊었는가? 막 뭐 쏘아붙이기 시작해요.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앞에 얼어붙은 이재명 대통령, 아들 돈 주니어에게도 주춤거리고 있어.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맹폭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가할 때와 수비를 해야 될 땐 전혀 다르거든요. 수비를 하려면 지지율이 중요해요. 그래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주면 가능한데 이게 안 되면은
이 온갖 이야기들 뭐 인사 이야기, 뭐 오광수, 뭐 김민석, 이종석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자신의 이런 논란들 그리고 또 진영 간 골이 너무 깊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지율 유지할 수 있는 기준선은 50이 아니라 60이라는 거예요. 60이요. 60이에요. 지금 보면 오광수 민정수석 논란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가장 좀 세죠. 그런데 이 오광수 민정수석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이 인사 검증부터 해서 사정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뭐 재산 공개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동산 차명 관리했죠. 뭐대 이거 돈 재산을 차명 관리했는데 이거 뭐 소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남한테 차명으로 관리해놓고 또 왜 이 사람 친구가 또 돈 이거 재산을 또 명의를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소송을 해서 받아냈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차관 친구도 또 제대로 못 뒀어 또. 공기관 국민 추천제를 한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발탁이 되면 청구가 되면은 나 참. 어디에서 검증을 하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에요. 거기가 근데 민정수석 밑에 공직기관 있잖아요. 그 바로 그 이야기예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여기 밑에 있고 더군다나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공직기관 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강욱 전 의원이죠, 맞죠? 네. 그런데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오광수 사태로라도 지금 아찔하고 휘청거리고 있는데 지금 G7 준비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시차 적응도 해야 되죠. 지금 비행기에 실어야 될 무슨 물도 생수도 담아야 되죠. 뭐 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따라갈 사람들 수행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기자단도 구성해야 되고. 근데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대표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빨리 사면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정수행 기대감이 58점인데 중도가 그래도 밀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49.42%. 근데 조국 전 대표 곧바로 8.15 정도로 8.15 강복절 특사로 사면하면 여론이 어떨까요? 아주 그러면- 좋겠죠, 뭐.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국민 여론이. 왜 나는 사면 안 해주냐. 음. 나도 사면해줘. 나는 왜 안 해줘.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 그러면 나죠. 또 좋아서. 조국 전 대표를 또 사면 안 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는 좋은 거예요. 왜? 그 170석 의석을 가지고서 정말 타도 윤석열 정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 국정 운영 책임자 자리에 앉아서는 모든 게 지금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적어도 방어해가면서 실드해가면서 국정 운영을 하려면 지지율이 60%는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리얼미터가 58점인데 리얼미터 결과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우려되는 일로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헌법 84조 내란 특검. 헌법 이 두 가지가 파퓰리즘과 관련된 거 14%까지 포함하면 50%는 뭐예요? 54%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헌법 84조와 내란 특검이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 그대로 중도가 없는 진영 대결이거든요. 근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헌법 84조에 대해서 60%가 넘는 비율로 재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장동, 특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저수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민 의혹이 남아 있어요. 쌍방울 대북 송금은 미국에서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뭉개고 갈 경우에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나왔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좀 동의를 얻어야 돼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건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대응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이 어떻게 중요해서 적어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이것이 예외로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84조고 나 역시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 재판으로부터 나도 자유롭지 않다. 그런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지지율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단 또 진영 난투국이 됩니다. 헌법 84조와 내란 특검이요 답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내란 특검이 일종의 지금 지방 검찰청의 2개 정도 규모예요. 파견 검사만 60명, 150일인데 이것도 연장될 수도 있어요.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의 이 여진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죠. 또 명태균 리스트 관련된 수사도 언제 특검으로 또 전환될지도 알 수가 없죠. 또 해병대 특검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삼중살에 끼어서 사실상의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은 거의 뭐 괴멸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헌법 84조 문제는요. 법원이 그냥 갖다 누워버렸는데 저는 헌법 84조 문제는 법원이 사법부의 추상 같은 정신을 자기들이 그냥 버려버렸는데 거기에 뭘 기대를 합니까? 거기에 뭘 기대를 해요? 법원이 법원이기를 포기하고 법원이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헌법 84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남아있는 재판은 거의 포기해요. 저는 포기했다고 보고요. 그냥 오광수 민정수석이 예쁘게 여러 가지로 배우자가 차명으로 대출도 많이 하고 그냥 친한 친구한테 그 돈이라도 제대로 받지 거기에 그 돈 안 준다고 소송이나 하고 또 부동산 차명 관리하다가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여러 가지 하셨네. 그리고 또 어디 우리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는데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또 차명 대출을 또 했는데 친구한테 저축은행을 통해 가서 15억 대출을 받았는데 또 이거를 또 대출을 반환을 안 하셨네. 안 하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축은행 사주가 자기가 대신 또 갚았어요. 자신이 대출 갚았는데 왜 갚는 거를 또 오광수 수석이 당시 검사장이었는데 저축은행 사주한테 갚은 게 아니고 그것도 그 담보를 제공한 친구한테도 갚았어. 그거 뭐 이상하게도 또 갚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꼬리를 물고 희한한 일들이 자꾸 나와요.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분은 부동산을 뭐 이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부글부글하는 게 특수통 검사라는 것도 걸림돌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차명거래 의혹이 있죠.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부동산 관련돼서 연루되면 폐가 망신한다. 근데 지금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을 못 내리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오광수 검사가 이런 상황인데 과연 후배들에 대해서 검찰 개혁이나 이른바 사법부 개혁이 잘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공직 기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지금 부동산 차명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검증하고 누구를 인사 고과를 책정한다는 거냐? 이렇게 되면은 이 논란에서 못 피해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가 누구를 검증을 합니까? 오늘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아니 누가 누구를 검증해요? 네네. 헌법 84조 법원이 다 누웠죠? 이제 검증하셔도 되겠네. 네. 또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겠죠. 네. 뭐 아침에 일어나긴 뭘 아침에 일어나요? 죄 저도- 없는 저도 되게 눕고 싶어요. 아니 네. 그냥 힘없는 사람들 피곤해요. 재판 받으러 오면 벌떡 일어나겠죠 법원에서. 이놈들아 하면서 죄를 네가 알렸다.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겠죠. 그러면서 아주 고압적으로 내가 판사인데 말이야 자세 똑바로 해 이러면서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겠죠. 판사님들이 우리 방송 보고 있어요. 보든지 말든지 제가 죄만 안 지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아니면 제가 힘이 생기거나. 많이 치운 것 같은데. 예? 아니 많이 아니. 그래서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정가 5범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정가 4범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정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은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김인석 총리 후보자가 또 이 말 되게 웃겨요. 1985년 서울 미 문화원 사건에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방화 뭐 미수 뭐 이런 거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징역 4년형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물어봤더니 미 문화원 사건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서 한 거래요. 이걸 미국에 왜 알려? 알리려면 가가지고 대자보 쓰고 가서 기자회견하면 되지. 왜 미 문화원을 점거해가지고 거기다가 왜 이상한 것을 하고 해요? 꼭 그래야 알릴 수 있나요?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알려졌어요? 알려져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미국에서 그걸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이 알았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니까 미국에서는 또 정상으로서의 예우를 하겠지만은 미국이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도 정확하게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비자가 좀 거절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정치자금법으로 2번 똑같은 걸로 2번 해가지고 2억 7억 추징금을 받았죠. 2억 7억 추징금을 받았는데 해명이 그렇습니다. 정치 검찰의 치졸한 수법에 대해 가지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나가서 확실하게 소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대법원에서 징역하고 집행유예 이렇게 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안 걸 가지고 그럼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판결을 그럼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정치 검찰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치 검찰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판결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까 또 뉴앵커는 대법원이 또 누웠다고 법원이 누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고등법원이 누운 거고요. 고등법원이 누운 거예요? 네. 대법원은 아직 안 누웠죠. 알겠습니다. 네. 제 말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누웠다 그래가지고 네. 네. 아침마다 눕죠. 네, 네. 저녁에 눕고 네, 그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납니까? 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방어해야 될 대목이죠. 왜냐하면은 근데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해명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즉 미국이 또 그 내용을 듣게 될 이제 국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끝으로 이제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이제 우리 이정현 전 대표께서도 많이 흥분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걸 지적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것을 반응이 올 정도로 영향을 주려면은 또 지적을 제대로 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야 돼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100마리 불발이에요. 100마리 불발이야.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용산 문턱까지도 못 갑니다. 중간에 힘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아까 오늘 우리 뉴앵커도 화가 많이 나고 이정현 전 대표도 화가 많이 났지만 저는 화를 내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 저 화 안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듯하다 이런 거죠. 낫다기보다는 난 듯하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보수는 저는 거듭 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치 세력이고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기업이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보수 세력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적어도 10명 중 7명의 국민들이 그래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실력이 있는 정당이다. 저 정당은 실력으로 무서운 정당이다라는 그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변신하고 혁신해야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본인이 재작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이 자기 부정하지 말고 자기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자기가 작년 재작년에 누구한테 어떤 가해를 했는지 자기가 어떤 글을 썼는지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거를 좀 되돌아보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위선을 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인들에게 제발 그렇길 바랍니다. 그냥 포털 검색에 검색만 해보면요 나와요.
1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1년 반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나와.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는 아닌 양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확 다 까버리면 끝이야. 인생 끝이야. 그러니까 헐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정치 뭐 정의의 사도인 양 무슨 뭐 자기는 무슨 뭐 개혁의 개혁의 깃발을 들고 있는 뭐인 것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역겨워 죽겠어. 그러지 마. 정말 짜증나니까. 그러지 마요. 화가 났네요. 네. 그리고 제발 권력의 개가 돼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더니 이제는 와가지고 무슨 정의고 무슨 정의를 찾고 무슨 뭐 뭘 찾고 하던데 1년 전에 뭘 했는지 본인이 좀 찾아보고 자기 얼굴을 거울을 좀 보세요. 네.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민 추천제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가부 장관에 이준석 추천합니다. 우리 남편 추천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아이유도 추천합니다. 방통위원회는 김어준 씨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왔는데 우리 백광영 씨도 방통위원회 추천한다는 글이 있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어떻게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조만간 추천드릴게요. 뭘로요? 뭘로 추천 받고 싶으세요? 저는 국무총리 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네. 네네. 차기로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